자, 1번 보니까 도형이 일단 나오고 있어. 그림이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이 있고요. 땡 이런 형태로 그림이 있는데 얘가 정삼각기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삼각형, 정삼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각 면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칠한다고 했는데 5가지 색 모두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일단 여기에 이제 옆면으로 이렇게 둘러지는 면의 색깔이 몇 개 있냐면은 3개가 면이 3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위아래에서 2개의 면이 더 있으니까 얘는 면이 총 5개죠. 이거 우리 뭐라고 했냐면 오면, 오색 모두 쓰는 이 상황은 우리 같은 거 원순열로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원순열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가 아이디어가 이제 고점을 하는 방식과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색칠 문제, 오명색 색칠 문제는 대부분 뭐가 좋다?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이 좋다고 했어. 그럼 5면에 5색깔이니까 일단은 경우에서 5팩인데 돌려서 같은 게 이제 몇 가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 이게 옆면이 삼각형 형태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삼각형 형태니까 3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모양을 위아래로 뒤집는 형태가 있겠죠. 그게 2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5팩이 120가지고 밑에 6으로 나누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총 20가지가 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오명색이니까 일단 원순열 문제로 볼 수 있고, 얘는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사실 요번에 채점을 하면서 좀 놀랐던 거는 첫 페이지를 생각보다 굉장히들 많이 처참하게 설리셨는데, 특히 첫 페이지를 다 맞은 친구가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해. 어쨌든 자, 이번 문제도 일단 볼 건데, 여기 지금 10원짜리, 그리고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당연히 뭐 크기로 보나 모양은 아니야. 모양이 어떤 거라니까? 뭐 크기나 아니면 뭐 써있는 뭐 숫자나 그림 이런 걸로 구분이 가능한 애들이야. 근데 이렇게 다 한 개씩 있는데 이 동전을 앞면 또는 뒷면이 보이도록 이제 늘어넣는 한 줄로 늘어넣느냐고 했지. 한 줄로니까 얘는 원 형태는 아니고 그냥 나열하는 건데, 한 줄로 나열을 하는데 이제 앞면 뒷면도 같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일단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봐. 여기 10원, 50원, 100원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이 4종류의 동전을 나열하는, 한 줄로 나열하는 방법만 벌써 4팩까지야. 그치? 근데 이 4팩까지를 나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500원, 그리고 100원, 그리고 10원, 50원 요 순으로 만약에 나열됐다고 해봐. 지금은 내가 다 숫자를 보이게 이렇게 써놨는데 얘네가 뒤집혀서 그림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앞뒤 2가지, 얘도 앞뒤 2가지, 얘도 앞뒤 2가지, 얘도 앞뒤 2가지 경우의 수들이 더 있는 거고, 얘네들은 우리가 앞면인지 뒷면인지 순차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뭐야? 곱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열하는 게 4팩까지, 그리고 앞뒤 결정하는 게 이게 4제곱까지니까 이거 곱하면 이제 되는 거죠. 16 곱하기 24가 답이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값은 384가지가 돼서 답은 몇 번?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3종류의 도형, 세모,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가 있다고 했고,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3가지이다. 근데 그냥 3가지라고 안 써놓고 요거로 3가지이다라고 예시를 적어놨고, 그 다음에 2개까지 나열하여서 만드는 신호는 12가지라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놓은 거야. 2개까지 나열한다는 거는
두 개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말장난을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친절하게 어떻게 써놨어? 세모, 세모, 뭐 세모,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뭐 이와 같이 두 개씩 쓰는 애들도 써놓고 동그라미,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한 개 쓰는 세모 하나, 네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까지 이렇게 다 구해놓은 다음에 요걸 갖다가 12가지라고 한 거야. 요게 12가지다. 근데 일단은 친절함에 감사합니다 일단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너네가 얘가 12가지인데 진짜 하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양을 가지고 두 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배열들, 신호들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세모 동그라미, 아니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썼던 거 또 써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도 세 가지가 들어간다면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9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한 개만 가지고 이 도형 한 개만 가지고 만든다고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니까 그냥 세 가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합쳐서 12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도형을 한 개씩 늘리다. 그러니까 지금 2개까지고 그다음 3개까지, 뭐 4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신호를 150개 이상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호가 1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 때 1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 때 길이가 가장 긴 신호에 사용된 도형의 개수의 최소값.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도형을 무한정 많이 쓴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한 100개를 쓴다고 해봐. 그럼 도형 100개 가지고 150개 신호는 차고도 넘치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도형 100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길이가 가장 긴 신호는 뭐야? 도형 100개를 다 쓰는 거잖아. 그러면은 100개를 가지고 만드는 게 최선이냐? 더 적은 개수로 만들 수도 있지. 그러면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이걸 규칙적으로 한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한 개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개라고 했지만 한 개까지라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냐면 세 가지였고 두 개였을 때는 9개, 3개 이렇게 더해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써보면 되겠어? 3개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3개 쓰는 거, 2개 쓰는 거, 1개 쓰는 게 있을 텐데 얘는 3의 세제곱해서 27 될 거고 얘 3의 제곱해서 9 될 거고 얘 3의 1 제곱하니까 3가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가지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얘네들을 싹 더하면 39가 되는 거지. 39가지. 근데 아직도 몇 개? 150개 만들기엔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4개라고 해보자. 4개라고 하면은 어차피 요거는 똑같이 계산을 할 거고 요건 똑같이 계산해서 요거 39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를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얘가 3의 4제곱 해서 81가지면 얘랑 얘를 더했을 때도 150개가 안 되고 몇 개야? 이게 40 더하기 81이니까 120가지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몇 개가 필요한 거야? 5개까지 쓰게 되면 보이나 여기? 보고 해야겠다. 보이네. 도형을 5개까지 쓰게 되면은 그러면 충분히 왜냐면 5개면은 하나, 둘, 셋, 넷, 5이면은 여기서 이제 3의 5제곱에서 이게 243개가 되니까 뭐 요것만 해도 150가지가 이미 넘었잖아. 그러니까 150개 이상 만들 때는 도형은 최소한 5개 써야 되고 그때 만들 수 있는 길이가 가장 긴 신호는 도형을 5개를 쓰는 게 되겠지. 그래서 도형 개수의 최소값이 얼마다? 5개다. 다음 3번이 되겠다. 이게야 이렇게. 자, 조금 설명이 길어서 말이 조금 복잡해서 이걸 좀 안 보고 넘어가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길어진 이유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 오해가 생길까봐 설명을 좀 자세하게 쓰다가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차분하게 읽으면서 하면 충분히 여러분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고 4번으로 넘어가 보죠. 4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 2, 3, 4, 5 중에서 3개 이하의 숫자를 이용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예요. 일단 4자리 정수를 만들겠다고 한 거고 3개 이하의 숫자를 쓴다고 했으니까 3개를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되고 1개를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한번 표현을 좀 해보자. 3개 이하로 어쨌든 4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그 4자리 정수를 숫자를 3개를 쓸 수도 있고 2개를 쓸 수도 있고 1개를 쓸 수도 있고 아예 안 쓸 수는 없지. 3개, 2개, 1개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누면 남을 것 같아. 근데 저거 어제 이제 나한테 어제가 아니지. 그제 희재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럼 너무 노가다 많이 하지 않아요? 노가다 해서라도 경우에서는 푸는 게 정답이야. 근데 이게 사실 노가다도 아니지. 자, 만약에 이제 3개를 쓴다 라고 한다면 이 5개 중에서 어떤 3개를 고를지도 중요할 거야. 그걸 이제 5C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아, 여기다 쓰지 말고 이쪽에다 쓸게. 5C3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숫자를 3개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3개가 선정이 됐으면 얘네들을 다 한 번씩은 써서 나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3개를 가지고 4자리 수를 만들려면 A, B, C 이렇게 3개를 골랐다고 했을 때 이 중에 어떤 하나는 한 번 더 써가지고 4자리 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요걸 이제 나열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A, B, C에 A 하나 더 있으니까 총 4개를 나열하는 거고 이때 겹치는 게 A, A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네가 여기서 5개 중에 3개의 숫자를 골랐을 때 그 고른 3개 중에 어떤 숫자를 이제 2번 쓸 거냐. 요 친구를 요 A 친구를 고르는 경우의 수 또한 몇 가지야? 3개 중에 한 가지를 고르니까 31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처음 어떤 3개의 숫자를 고를지, 그 중에 어떤 숫자를 한 번 더 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골라진 숫자들을 나열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일단 계산은 잠깐 두고 이렇게만씩 써놓고 넘어갈게. 자, 2번째. 만약에 2개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시작하면서 2개의 숫자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골랐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 B 말고 또 A, A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A, B 한 다음에 A, B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B, B, B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2개를 골랐을 때 A 2개를 더 쓸 수도 있고 B 2개를 더 쓸 수도 있고 그다음 A 하나 B 하나를 더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선 아까랑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2개를 뽑았어. 그때 이렇게 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요게 4팩인데 AAA가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면 되겠고 요거는 A 2개, B 2개 있으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얘도 이제 4팩을 B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를 다 더해서 여기랑 곱해주면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다른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줄게. 자, 만약에 너네가 2개의 숫자를 골랐을 때 그 나온 경우에 그 2개 고른 게 예를 들어서 3이랑 5를 골랐다고 쳐. 그럼 이 2개의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지? 4자리 정수의 개수가 몇 가지 있을지를 한번 세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제일 처음으로 3, 하나, 5,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요 4자리 정수는 어떻게 되냐면 3, 5, 5, 5, 3, 5, 5, 그 다음에 5, 5, 3, 5, 그 다음에 5, 5, 5, 3 이런 식으로 3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세는 게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4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 5 한 다음에 3을 2개를 더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요것도
요만큼의 네 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2개, 5 2개를 쓸 수도 있는 거지. 너네가 3이랑 5를 골랐다가 쳤을 때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고 이거 4C랑 똑같으니까 6가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3이랑 5라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의 개수가 14가지가 된다는 거지. 요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14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꼭 3호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나? 3호가 아니라 3자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고 1, 3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5개 중에 어떤 두 개를 고르냐에 따라 다 똑같이 14개씩 나올 테니까 5C 곱하기 요거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설명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어? 네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숫자 한 개만 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면 일단 어떤 숫자를 고를지가 5C 1인 거고 그 숫자가 어떤 게 오든지 간에 A만 가지고 네 자리 정수 만드니까 A고 0도 없으니까 뭐 따질 것도 없죠. 이거는 그냥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여기가 저기 식이 조금 길지. 첫 번째 케이스를 계산을 해보면 5C3이 10이고요 3C1 3에다가 4팩이 24 그걸 2로 나눴으니까 12 곱해주시면 36 곱하기 10해서 얘가 360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뭘 더해야 돼? 2번인데 얘는 5C가 10이니까 이거 일단 이렇게 쓸게 10 곱하기 14 그래서 이게 140이 되는 거죠. 더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5C1 곱하기 1인데 5C1이 5니까 이거 그냥 5 곱하기 1이고 5 이렇게 되는 거죠. 싹 다 더해주시면 얘랑 얘 더한 게 500이 되니까 505가지가 되겠죠. 정답이 몇 번이더라? 이게 어딨냐? 이게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 4번까지 풀이를 먼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5번부터 또 연달아 보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 동그라미 4개의 숫자 0, 1, 2, 3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5자리 중의 홀수 5자리 홀수 그거에 뭐를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 이게 문제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5자리가 필요하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끊을 거고 얘가 홀수로 그러니까 홀수가 되려면 끝나는 숫자가 홀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중복을 허락을 한다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이 들어가거나 또는 3이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만 들어가겠지. 경우의 수로 따지면 여기는 2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는 거지. 그런데 얘가 중복을 허용을 하니까 만약에 여기 1을 쓰든 3을 쓰든 상관없이 앞에도 1이라는 걸 또 쓸 수가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5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맨 앞에는 0만 제외하고 다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0 제외 1, 2, 3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3이 되는 거지.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젠 0이 들어와도 돼. 그리고 1, 2, 3 썼다고 해서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4가지가 되겠고 여기 들어갈 숫자 다 이제 순차적으로 고르는 문제니까 당연히 고배법칙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계산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이제 64고요. 거기다가 2 곱하고 또 3도 곱하는 요 문제인데 계산을 하시면 192 곱하기 2 하셔서 384가지 나오겠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든다 라고 했어요. 다시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고요. 얘네들로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자.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거는 뭐야? 4자리 정수 중에 짝수라고 했죠. 짝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마지막에 들어갈 숫자만 결정을 또 짝수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여기가 0일 때, 뭐 2일 때, 혹은 4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왔을 텐데 중복을 또 허락을 하니까 그냥 끝에 올 수 있는 거 0, 2, 4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뭐 0을 쓰든 2를 쓰든 4를 쓰든 앞에 썼던 것도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갈 때만 주의하면 되겠죠. 맨 앞은 우리 네 자릿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0이 들어오면 안 돼서 1, 2, 3, 4 네 가지 중에 들어와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도 상관이 없고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당연히 고정법칙입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게 4 곱하기 25에서 100이고 거기다 3을 더 곱하는 거니까 답은 300 이제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까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은 무슨 문제냐면 집합 x 1, 2, 3, 4, 5 그리고 y, a, b, c, d, e, f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예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1, 2, 3, 4, 5 그리고 y는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라고 했는데 1대1 함수는 우리 뭐라고 했냐면 순열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순열은 우리가 순열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고배 법칙을 여기서 푸는 경향이 더 크지. 1대1 함수기 때문에 자, 1한테 물어봐. 니 어디 갈래? 하면은 위에 3개, 3개니까 총 6개 있단 말이야. 얘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6가지지. 그런데 이제 1대1 함수니까 얘가 어딘가로 갔다면 그 다음에 있는 숫자 2는 이 1이 간 곳을 제외한 것 중에 가야 되니까 개수가 선택지가 하나씩 줄어드는 구조로 이어나가는 거고요. 전부 다 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6, 5, 4, 3, 2인데 1이 없다고 하지만 6팩이랑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6팩까지라고 할 수 있고 계산을 하면 720이 되어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팩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에서는 자, 흰 깃발, 파란 깃발, 빨간 깃발이 있는데 각각 3개, 2개, 1개씩 있어가지고요.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라고 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흰 깃발 3개가 있고요. 파란 깃발인데 파란 깃발은 색깔을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파란 깃발입니다. B급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빨간 깃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좀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구분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세 종류의 깃발이 각각 3개, 2개, 1개가 있는데요.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얘네를 배열을 하는 거니까 몇 개야? 6개야. 6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6팩이야. 그런데 흰색 똑같은 거 3개, 그리고 파란색 똑같은 거 2개. 그러니까 얘를 3팩으로 나누고 또 2팩으로 나눠주시면 계산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 계산하지 말고 6팩이 6 곱하기 5팩인데 여기서 3팩이 얼마야? 6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거 먼저 나누고요. 5팩은 이제 120인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60까지가 돼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많이 첫 번째 페이지에 비하면 많이 쉽게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페이지는 좀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다시 공부하셔서 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두 번째 페이지는 한번 꼭 다 맞춰보는 걸로 목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9번입니다. 9번도 너무 쉽죠? 9번은 틀린 사람이 거의 없던 것 같아. 자, 여기 이제 패스라고 써있는데 이 알파벳 PASS를 나열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이제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럼 4개니까 뭐야? 4팩이지. 그런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SS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넣으면 되죠. 24를 2로 나누는 거니까 답은 12고 번호는 3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10번이야. 자, 10번은 8개의 숫자가 있대요. 8개의 숫자인데 보니까 1, 1,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은 하나, 그 다음에 4, 4. 8개 맞나? 3개, 2개가 5개, 6개, 8개, 그치? 1, 3개, 2, 2개, 3, 하나, 4, 2개 이렇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8자리 점수를 만들기 때 다 쓰자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홀수는 홀수 번째, 짝수는 짝수 번째 오도록 해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나열할 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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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6개, 7, 8개.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홀수 번째. 이게 지금 잠깐만 8자리 정수인데 저번에도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 이 8자리 정수인데 여기를 첫 번째 자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1의 자리부터로 봐야 되는 건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 근데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일단 여기를 첫째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방법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첫째 자리, 그러니까 홀수 번째 자리, 얘가 홀수가 와야 되고요.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가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자리니까 짝수 번째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짝수, 여기도 짝수, 여기도 짝수가 와야 된다. 근데 마침 보면은 홀수가 4개, 그 다음에 짝수도 4개가 있으니까요. 먼저 111이랑 3을 배열을 할 때는 홀수 하나, 둘, 여기에만 배열하면 되겠죠.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 예를 들면 너네 1, 1, 그리고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뭐냐면 이 4개의 홀수칸에 4개의 숫자를 나열을 하는 거고, 근데 4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인데 똑같은 게 3개가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면 이게 뭐야? 홀수를 주어진 칸에 나열하는 방법이 되겠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뭘 나열해야 되냐면 짝수 2, 4, 4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 4, 4, 2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 어떻게 하면 돼? 정해진 짝수의 4개의 자리에서 4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고, 그리고 겹치는 게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게 짝수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홀수를 나열하고 순서적으로 짝수도 나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칙으로 풀 거고요. 요거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3팩분의 4팩이니까 3팩 지어지면서 4만 남고, 얘는 뭐랑 똑같냐면 4C랑 똑같지? 그래서 6이 돼서 6, 4,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이 1,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번까지 갔고요. 이번 객관식 문제 중에 최고 오답률을 자랑하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맞춘 사람이 한 명 있었나 아니면 다 틀렸었나 그랬었는데 잘 보세요.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샵, 샵, 샵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5칸, 여기로 4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P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Q가 있는데 P 지점 또는 Q 지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문제야. 자, 여기서 P 또는 Q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P를 지나거나 Q를 지나거나 둘 중 하나를 지나라야. 근데 이게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둘 중 하나만 지나라는 게 아니고 둘 중 하나는 꼭 지나라. 하나를 지나라. 이거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로 말하면 봐봐. P점을 지나거나 안 지나거나 Q도 지나거나 안 지나거나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요거를 봤을 때 일단 지나냐 안 지나냐 지나냐 안 지나냐 이렇게 두 가지씩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올 거야. 어떻게? P 지나고 Q도 지나는 경우, P 지나는데 Q는 안 지나는 경우, P는 안 지나고 Q는 지나는 경우,
둘 다 안 지나는 경우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뭐라 하지? 좀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또는이 들어간 문제를 우리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다뤘었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그냥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P랑 Q를 안 지나는 이 두 가지만 빼면 돼. 왜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 또는 Q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요거만 빼는 방식으로 풀이를 전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P도 안 지나고 Q도 안 지난다 라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P로 진입하는 경로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Q로 들어가는 진입 경로를 다 지워버리는 문제야.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길들. 그럼 P랑 Q를 못 지나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더라. 그게 이제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가 또는을 보고 전체에서 나는 반대 경우만 빼면 되겠다. 전체에서 둘 다 안 지나는 경우를 빼야지 라고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일단 엄지를 시켜 세워 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막상 계산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수월하지가 않다. 그게 왜 수월하지 않은지는 두 번째 풀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일단 P 지나는 경우랑 Q 지나는 경우를 따로따로 한번 세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딱 P만 지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P는 지나지만 Q는 안 지나는 경우를 세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략을 약간 바꿀 건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케이스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1번 P를 지나는 경우라고 할 거예요. P를 지나는 경우. 자, 그러면 P를 지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무조건 P까지는 가야 되니까 이 경로를 그리면 A, 여기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가로 4칸, 세로로 2칸 요게 될 거예요. 물론 중간에 여기에 Q점이 있기는 한데 이 점을 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에서 풀려고 해.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 EC1이죠? 그래서 EC1 곱하기 이건 뭐야? 4, 3이니까 7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 계산하면은 2 곱하기 73이 765, 321, 3일조 정도 넘었지. 해서 70가지가 나와요. 70가지. 그 다음에 뭘 셀 거야? Q 지나는 경우를 셀 거야. Q 지나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Q를 지나는 경우.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9칸짜리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Q. Q에서 B까지는 이런 그림으로 그리시겠죠. 물론 여기에 P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Q를 지나는 경우만 세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몇 가지? 3, 3 해서 6C 3가지. 여기는 3C 1가지. 6C 3이 20이니까 20 곱하기 3 해서 6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했어. 근데 봐봐. 우리가 아까 이거를 잠깐만 OS로 그냥 쓸게. PQ를 지나냐 안 지나냐고 나눴을 때 둘 다 지난다. P는 지났는데 Q는 안 지난다. Q는 안 지나고 Q는 지난다. 둘 다 안 지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좀 이름을 좀 붙여보자. 위에서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볼게. 근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P 또는 Q를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야.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의 경우의 수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Q를 빼고 가는, 그러니까 딱 니은만 세기가 P만 지나고 Q는 안 지나는 이걸 세기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합쳐서 그냥 세버렸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P는 무조건 지나는데 Q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걸 한꺼번에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구했던 요 70까지는 뭐가 되냐면 P를 지나는 요게 되는 거야. 즉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한 거야. 기역과 니은의 합.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Q를 지나는데 P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게 모르면 그냥 구해버렸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Q를 지나는 두 가지 요거랑 요걸 합쳐놓은 거야. 즉 기역 더하기 디귿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60이랑 70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기역, 니은, 디귿하고 기역은 한 번 더 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역을 구해서 전체가 아니라 160 더하기 70 했던 130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P, Q를 모두 지나는 경우면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Q까지가 이렇게 4칸 Q고요. 그리고 Q에서 E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2C1, 이렇게 가는 거 4C2, 이렇게 가는 거 3C1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3 해서 6, 36가지가 되겠네요. 이게 뭡니까? 이 36가지가 뭐예요? 얘가 기역이죠. 자 우리가 필요한 게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거 더해. 그럼 60 더하기 70에다가 뭘 빼? 36을 빼주시면 되겠다. 왜요? 60 더하기 70 이게 뭐냐면 기니까 기를 한번 빼주자는 얘기야. 그래서 130에서 36 빼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94.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요번 그 객관식 중에서는 지금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어.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11번. 일단은 답이 4번으로 체크가 돼 있었을 텐데, 오류가 있네요. 예를 들어봅시다. 10P, 10과 10P, N이 같으면 N은 꼭 10이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볼게. 지금 기억이 맞는다는 말은 요 얘기잖아, 그치? 사실 10P, 10은 뭐냐면 10부터 10개니까 10의 팩토리얼이랑 같거든? 물론 n이 10이라면 당연히 두 개는 같은 게 되겠지만 이 만약에 10P 9라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10P 9는요 10부터 9개 그래서 9, 8, 7, 6, 5, 4, 3, 2까지만 써야 돼. 근데 그 다음이 곱하기 1이니까 쓰나? 많아지. 그치? 그러기 때문에 꼭 m이랑 n이 같지 않아도 두 개의 값은 같을 수가 있네요. 충분. 문제를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게 지금 객관식이니까 지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이라고 하면 mn이 둘 다 10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아까 내가 설명하려던 게 이제 10 미만이라고 했을 때 그 기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이하라고 써 있었으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거를 이하를 미만으로 일단 바꿔주시고 풀면 이제 기역 디귿 리을이 아마 답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그러면은 저걸 미만이라고 해서 설명을 다시 아까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10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부터 땡땡땡 해서 이렇게 뭐가 써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m이랑 n 사이에 m이 더 크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몇 개가 써져야 되냐면 m개가 써져야 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요만큼을 n개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10pn으로 쓰면 10 곱하기 땡땡땡땡 해서 여기서 딱 끝나겠죠? 이렇게 n개가 끝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 뒷부분이 1이라는 뜻이야. 근데 m의 값이 1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커봤자 9개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1일 수가 없어. 10개를 다 써야 1까지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m이 10이라면 마지막에 곱하기 1로 끝날 텐데 m이 10보다 작은 숫자니까 1이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1보다 큰 숫자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성립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자연수라고 했을 때는 요거랑 요거 함부로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순열에 대해서. 네, 별표 하나 해야겠다. 어쨌든 미만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 되겠다. 숫자를 예시로 들으셔도 되고요. 미음보기는 그냥 틀렸어요. 왜요? 10cn과 10cn이 같으라는 얘기가 꼭 m과 n이 같은 거라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10c3이랑 10c7도 같잖아. 그러니까 m이랑 n이 같아서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m 플러스 n이 10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틀린 보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벌써 남는 답이 1번 아니면 4번밖에 없네요. 디귿은 무조건 맞는 보기라는 뜻이고 리을만 보면 되겠죠? 리을도 볼 필요가 없네요. 아, 리을 봐야 되는구나. 리을까지 봐야 되나. 근데 이제 그렇다고 디귿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디귿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10파이 m과 10파이 n이 같으면 m이랑 n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쉽죠? 왜냐면 중복순열은 우리 이렇게 쓰잖아. 10의 n제곱과 10의 n제곱이 같다. 요거 이면 n과 n이 같냐? 방정식으로 써. 밑이 같은데 이 값이 같으려면 지수 길이도 같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m은 n은 같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1이 저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겠다. 이게 1이라는 게 아니라 1이 돼야 밑에 거랑 같다는 얘기인데 1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리을번은요 10h m과 10h n이 같으면 m과 n이 같은 거다. 이런 것도 그냥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바꿔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조문지 뉴스 중국조합이니까 두 개 더해서 1 빼면 9 플러스 m c n과 9 플러스 n c n으로 일단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는 앞에 숫자도 다르고 뒤에 숫자도 다르니까 표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 플러스 mc 9랑 9 플러스 nc 9가 같을 때 뭐 m이랑 n이 같겠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해도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일단은 느낌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 어떻게 봐야 돼? 일단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예시를 들어서 맞는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이용할 거냐면 팩토리얼을 이용할 거예요. 우리 이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9 플러스 mc m이면은 이게 9 플러스 m 팩토리얼 분모에 m 팩 있어야 되고요. 얘랑 더해서 9 플러스 m이 나오고 9 팩을 여기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랑 9 플러스 n 팩토리얼 그리고 9 팩 n 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m이랑 n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야. 자, 그러면 일단 양변의 9팩을 곱해서 얘랑 얘는 지워질 수가 있어요. m이랑 n이 누가 뭐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 그럴 때 이제 넣을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m, n 사이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는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클 텐데 모르니까 그냥 m이 크거나 아니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자, 이렇게 했으니까 m이 더 크니까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양변에 m팩 곱하고 요걸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 요걸 이제 분모를 내리고 요걸 이렇게 내리고 요 m팩을 위로 올리자고. 그러면은 9 플러스 n 팩토리얼 분의 9 플러스 m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우변으로 넘어가서는 n팩 분의 m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봐봐. 분자에 우변의 분자에 몇 개의 숫자가 나열이 돼 있냐면 n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분모에 있는 것들은 몇 개가 나열이 돼 있냐면 n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mn 중에 m이 더 크니까 여기 있는 n개 중에서도 n개가 이제 지워지겠지. 예를 들어서 m이 8개고 이게 3개라고 한다면 8개 중에 3개가 지워져서 분자에 5개가 남는다고.
지금 이 우변의 숫자는 그래서 몇 개냐면 n-n개가 나열이 돼 있을 거야. 곱하기 형태로.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제일 큰 숫자가 누구냐? m이겠죠. m부터 몇 개? n-n개가 나열이 돼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게. 좌변도 마찬가지로 분자에는 9 플러스 m개의 숫자가 곱의 형태로 나열이 돼 있을 거고, 분모에는 9 플러스 n개의 숫자가 곱의 형태로 나열이 돼 있으니까 m이 여전히 더 큰 숫자니까, 혹은 같은 숫자니까 지금도 이제 몇 개야? 요거 9 플러스 n개 중에 9 플러스 n개가 소거되면서 요거 합쳤을 때도 얘는 이제 n-n개가 나열이 돼 있겠죠. 곱의 형태로.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숫자는 아까 여긴 m으로 시작했다면 여기서는 제일 큰 숫자 9 플러스 m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봐봐. n-n의 값이 만약에 양의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한다면 9 플러스 m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m으로 시작해서 시작하는 숫자가 다르니까 좌우변의 결과값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만약에 m이랑 n이 같아. 그럼 여기부터라고 한들 여기도 빵개, 여기도 빵개를 나열한 거잖아. 빵개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m이랑 n이 같아 버리면 그냥 싹싹 지워지면서 좌변도 1, 우변도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m과 n이 같아야만 이게 가능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즉 뭐예요? 요거랑 요게 같으려면 m이랑 n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된다. 조금 어려운 보기인데 이걸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결과로서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순열이랑 조합은요, 요거일 때 요거라는 논리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 했어. 기억 맞다면서요. 그거는 10 미만이라는 이런 특수 조건이 붙어야지 가능한 거고, 너네 한번 생각을 해봐. 조금 작은 숫자로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4p3이랑 4p4도 같은 값이야. 4부터 4개 쓰면 432이고 4부터 3개면 432잖아. 어차피 1을 곱하나 곱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값이야. 그러면 4p3이랑 4p4가 같으니까 3이랑 4가 같다라고 할 수 있냐고?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문제가 조금 혼자 이제 시험 시간에 생각하면서 풀기에는 조금 빡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함수 관점으로 생각해볼게. 10파이 여기다 숫자를 넣는 함수라고 생각해봐. m이나 n을 집어넣는다고. 그럼 무슨 뜻이야? 이 값이 같으려면 똑같은 걸 대입해야 된다. 이 값이 같으려면 똑같은 걸 대입해야 된다. 이게 뭐의 조건이에요?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함수로 치면 1대1 함수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함수로 보면?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써볼게. fn equal n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네. r이라고 할게요. fr equal n 파이 r. 그러니까 r에 대한 함수라고 했을 때 이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함수 gr equal n homogeneous r.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r에 대한 함수라고 봤을 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순열과 그냥 조합은 1대1 함수가 맞다 아니다? 1대1이 아니다 라고 정리해요. 이렇게. 그럼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숫자를 이제 예시로 들어줄게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은 너무 큰 숫자니까 그냥 6C2와 6C4가 같다. 2랑 4가 다름에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순열에서도 마찬가지죠. 4P3과 4P4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1대1이 아니다. 같은 R을 집어넣어야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넣어도 같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시정지 하셔서 캡처를 하셔도 좋고,
부분만 따로 그 책에다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2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은 이 미만이라는 이 조건 하에서는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2번 닷새는 오류가 있었고 디귿리을을 답으로 하는 보기가 없으니까 문제를 수정을 해서 답을 맞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n을 만족시키는 무슨 정수? 아닌 정수. 뭐예요? 0 포함해 주는 얘기죠. 그거의 정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계산하시면 문제가 나왔는데 n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봅시다. 3개의 버튼 합쳐서 2번 누르면 3h2가 되는 거죠. n이 1이면 3h1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an 3개 합쳐서 몇 번? n번 누르는 거기 때문에 3HN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조합으로 바꿔주시면 ECN으로 여기 뭔 소리야? 2 플러스 NC N으로 바꿀 수 있죠. 요거는 N으로 계산하기보다는 2 플러스 NC 2로 바꿔서 계산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까지 an 분의 1을 계산하라고 했고요. 요거를 조금 더 계산을 해주면 우리 뭐라고 쓸 수도 있어. 요거 곱하기 요거 두 개, 2 플러스 n부터 두 개. 그러니까 2 플러스 n, 2 플러스가 아니고 1 플러스 n 이렇게 쓰고 분모에 2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그 an은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2 플러스 n 2 플러스 자꾸 이라고 쓰네. 1 플러스 n 분의 1이 아니고 2죠. 근데 어차피 이거 앞으로 빼주긴 할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서도 너네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 뭐가 불편해? 자, 부분분수를 써야 되는 문제가 왔는데 왜냐면 분모가 곱 형태니까. 근데 앞에가 크고 뒤에가 작으면 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빼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작고 뒤에 있는 거를 크게 쓰는 게 계산 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n, 2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이거 부분분수 쪼개버리면 어떻게 돼? 요거 쪼개면은 1 플러스 n 분의 1 빼기 2 플러스 n 분의 1 해주고 두 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큰 거에서 빼면 1 되죠? 1분의 1 어차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끝이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계산을 했을 때 n에다가 0부터 무한까지를 넣으라고 했어. 그러면은 처음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게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아주 기분 좋게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죠. 그럼 이걸 쭉 대입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야? n 집어넣었을 때 일단 나오는 게 1 플러스 n 그리고 2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따구로 빠지다 보면은 n 뒤에 이 친구 남고 맨 앞에 이 친구가 남는데 그 와중에 n이 지금 무한으로 가버리니까 이 친구는 무한분의 1 되면서 0이 돼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맨 앞에 이 1만 남고 그게 시그마 값이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최종답은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도 2번입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한 1시쯤 된 것 같은데 너무 졸리네요. 하면서 하품이 자꾸 나요. 그래서 가볼게. 14번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0 이하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에서 여기도 음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인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10 이하니까 12여도 되고 9여도 되고 8여도 돼. 10이면 3인치 10이겠고 그러니까 지금 식을 써주면 이거 10이라고 했을 때 요 값이 1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0이었을 때 3인치 10이고 는 9면 3인치 9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3H 0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써줄 건데 뭐로 바꿔?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때 이 봐라. 이게 13인데 1 빼서 10인데 12C 10이라고 쓰고 여기는 그러면 1 줄었으니까 11C 여기 뒤에는 9 이렇게 쓰면 그 다음은 이제 뭐 10C 8 발음 잘해야 되겠구만. 8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마지막에는 3H0은 뭐야 그 두 개 더해서 1 빼면은 2C 뭐 0까지 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봐봐 지금 이 뒤에가 숫자가 부서가 없잖아. 1987 물론 규칙적이긴 한데 계산하기 힘들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뒤에 R자리 쓸 때는 요걸 그대로 써도 되지만 요 앞에 있는 숫자를 1 줄여서 써도 된다고 했지. 12C 2라고 해도 되잖아. 그게 3을 1 뺀 거란 말이야. 얘는 뭐야? 11C 2로 써도 되죠? 그것도 3을 1 줄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숫자가 통일되어 있을 때 우리 중복조합을 이렇게 여러 개를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숫자가 통일되어 있을 때는 R 자리에 얘네를 쓰지 말고 얘네를 쓰는 거야. 얘네를 1 빼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2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게 중요하다. 이거 엄청 중요해. 그래서 요거 1 빼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쌤 너무 많은데 하실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자 시간이 없어.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야지. 노가다 해서라도. 시간 남았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노가다 해서라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앞에 나왔던 요것처럼 풀 수도 있어. 어떻게? 봐봐.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어차피 우린 얘네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걸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여기 좀 지웁시다.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C는 고정이고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n인데 n에다가 몇부터? 2부터 몇까지? 12까지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2C, 그다음에 3C, 4C, 뭐 12C까지 가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계산할 걸 생각을 하면 n은 2부터가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편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바꿔. 어떻게? n이 1부터 넣을 수 있게. 그러면 n 플러스 1C 2라고 쓰시면 되겠죠. 대신에 1 넣었을 때 2가 나오겠고 2 넣었을 때 3 나오면서 그대로 이어가는데 마지막에 12C2로 끝나야 되니까 여기 숫자는 1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냐? n은 1부터 11까지 n 플러스 1c이니까요. n 플러스 1, n 그리고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곱에 관련된 성질이 없죠. 뭐 해야 된다고? 전개해야 된다고. n은 1부터 11까지 2분의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할 거야. 2분의 n제곱이랑 2분의 n으로.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제곱이니까 11이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2분의 n이니까요. 여기도 2분의 1 살려주고 n은 2분의 nn 플러스 1죠. 11, 12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마무리 계산. 여기서 2, 6, 12니까 이렇게 지어지면 11 곱하기 23이 남아요. 이게 253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지우면 3돼서 33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286이 되고 최종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은 이제 두 집합 x가 이제 1, 2, 3, 4 함수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아예 이렇게 쓸게요. 1, 2, 3, 4 y에는 이제 1, 2, 3, 4, 5, 6까지 자 이렇게 있고요. x에서 y로 간 함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고 기억부터 써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다 조건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을 읽어봐라.
xy 중에 y가 큰데 함수값도 y가 크거나 같다죠. 뭐예요? 증가긴 증가인데 무슨 증가? 약한 조건의 증가함수 조건. 이거 뭐예요? 중복 조합. h 가지고 푸는 거죠. 두 번째, x랑 y랑 다르면 함수값 fx랑 fy도 다르다. 뭐예요? 1대1 함수죠. 뭘로 풀어요? 순열로 풀죠. p로 푸는 거죠. p로. 디귿 뭐예요? xy 중에 y가 큰데 함수값도 fy가 크대. 뭐야 이거? 그냥 증가함수. 뭐로 풀어요? c로 푸는 거죠. HPC 순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냐? 약증가 조건. 여기 있는 몇 개? 6개 중에 얘네가 어디로 갈지 네 군데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6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고른다. 6H4. 자, 1대1 조건은요. 이거는 뭐 수열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얘가 갈 수 있는 게 6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게 5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게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6, 5, 3 하니까 6P4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뭐 고르는 걸로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순열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고배법칙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됩니다. 너무 어거지를 맞추지 말고. 마지막 조합 증가함수. 증가함수 뭐야? 이 6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증가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약증가랑 마찬가지인데 중복을 허락하면 안 돼.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63입니다. 계산을 하시면 어떤 게 제일 크고 작은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계산을 해볼 건데 6H4는 일단 어떻게 바뀌냐면 10인데 1 빼서 9C 4로 계산할 거고 9, 8, 7, 6 밑에는 4, 3, 2, 1 여기서 4, 2, 8 지워버리고요. 3 요거 낳고 나면 2 되니까 2랑 7이랑 9 곱하면 돼서 14 곱하기 9 하시면 되고요. 계산 결과는 126이 되겠습니다. 6P4는요 6543 아마도 얘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곱한 게 12 이렇게 곱하면 60 곱하기 6이니까 636에 0 하나 붙여서 360까지가 될 거고요. 6C4는요 6C2로 바꿔도 되죠? 이러면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면 3, 5,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제일 큰지 순서대로 정하는 거 답 찾기 좀 귀찮지 않냐? 쌤 보통 어떻게 찾냐면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만 찾아. 누가 제일 작니? 디귿. 그럼 디귿이 제일 작다. 몇 번 몇 번? 1번이랑 2번 있죠? 근데 누가 제일 크니? 니은이 제일 크다 했지? 그러니까 니은 제일 크다 몇 번? 2번.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 얘기죠. 세 개를 다 생각하지 않고 두 개만 가지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야. 내가 만든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힘을 내야지 이제 또. 이거 언제 끝나? 쌤이 요즘 촬영을 하면서 다시 보고 있는데 배속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또 잡담하는 건 적당히 넘어가면서 보실 수도 있겠고 또 필요한 부분 다시 찾아서 볼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집합 A랑 B가 있어요. A는 1, 2, 3 1, 2, 3 B는 뭐야? 1, 2, 3, 4, 5 이렇게 있고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또 표현이 막 이상해. IJ가 나오면 괜히 그냥 A, B, X, Y로 하면 될 거를 IJ를 쓰면 괜히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큰 형태만 봐봐. IJ 그리고 FI, FJ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등호가 또 이렇게 있어. 크대. 뭐야? 일단 떠오르는 게 뭐 있어? 증가, 그치? 증가 중에서도 등호가 있으니까 약증가가 떠오르지. 뭐 약증가인가 보지 하고 문제를 풀면은 거의 파락을 맞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이제 밑에 무슨 말이 써있냐면 단 I랑 J가 이제 삼지창 A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I랑 J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엘리먼트. 거기서 이 알파벳 E를 따먹으라면 엘리먼트. 그래서 IJ, 그러니까 요 IJ들은 여기 1, 2, 3, 그러니까 점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이다. 근데 여기 있는 원소들인데 그 두 개 원소들 중에서 한 놈이 크대. 그러면 대입한 그 값도 큰 쪽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증함수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약증가니까 뭘로 푸냐면 조합으로 푸는 거지. 조합으로. 여기 있는 5개 중에 얘네가 갈 수 있는 자리 3개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OH3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OH3의 계산은 8인데 이제 7C3으로 바꾸고 이제 765 기분 좋게 321 요거 하고 지워버리시면 35 이렇게 될 거고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이제 주관식인가? 주관식. 좋아, 끝이 보이고 있어. 자, 17번 가봅시다. 17번은 대체 왜 틀리는 거야? 그래도 17번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22번 틀린 사람들은 진짜 너무했어. 어떻게 22번을 틀릴 수가 있어? 근데 꽤 많더라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었대. 그런 건가 진짜로? 한번 봅시다. 17번 5개의 숫자가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있대요. 요거 가지고 몇 자리? 3자리 정수를 만들 거래요. 근데 이제 1번은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2번은 중복을 허락하네요. 뭐 이걸 순열로 풀냐, 뭐 중복 순열로 풀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순열로 풀 문제들은 고역적으로 풀 수가 있다 해서 중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 뭐 0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짝수홀수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건이 어떻게 돼? 얘네들 집어넣으면 돼. 대신에 중복을 하지 않았으니까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줄어들겠죠. 계산하시면 12 곱하기 5에서 60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의 답이고요. 두 번째, 중복을 허락을 한대. 그럼 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맨 앞에 쓸 수 있는 거 1, 2, 3, 4 다 쓸 수 있죠. 근데 썼던 거 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5의 세제곱 계산하시면 125가지가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22번을 같이 연달아 풀게요. 야, 이러면 또 편집이 조금 꼬이긴 하는데 그냥 합시다. 22번 진짜 뭐냐고. 응? 시험지를 앞에서부터 막 풀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 시간 남은 것도 좀 계산도 해보고. 3H6 그걸 뭐야? 7H잖아. 이거 그냥 진짜 거저 먹으라고 준 건데. 진짜 어이구. 아니 근데 이거 틀린 사람들 진짜 많다니까. 물론 이제 계산 실수로 틀리신 정모 씨도 있는데 정모 양인가? 어쨌든 들으면서 뜨끔하신 사람 있겠죠. 일단 해볼게요. 3H6 뭐 어떻게 됩니까? 2개 더해서 1 빼니까 9에다가 8C 6이라고 쓰기보다는 2라고 쓰는 게 좋겠고 7H3은 더하면 10인데 9C 3이라고 쓰면 되겠죠. 8C는 87 밑에는 2 곱하기 1 그러면 요거 4 되니까 28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9C3은요 9, 8, 7 밑에는 3, 2, 1 3, 3은 9야. 문제로 3 남고 4 남고 3, 4, 7 곱하는 거라 12 곱하기 7 하시면 83입니다. 내가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게 했는데 98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 98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 2번을 갖다가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숫자 감각이 좀 있으면 이 98이라는 게 7 곱하기 7 곱하기 2잖아. 49 곱하기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나오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 숫자가 일찍 줄어들면서 나열하는 건데 이 49의 배수가 되려면 7의 제곱이 나오려면은 야, 몇을 곱해야 되는 거야? 응? 좀 상식적이지 않은 숫자가였거든. 근데 물론 이제 안 친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계산 실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숫자랑도 친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길 가다가 이제 번호판 같은 거 보이면 네 자리 숫자 있잖아요. 고3이면은 지나가다 이게 차 번호판 같은 거 보이면 걔네들도 소인수들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면 이제 이런 데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진짜로 쌤도 이제 맨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번호판 보이면은 소인수들 하고 그래. 어쨌든 잘하는 아니고요. 연습해보시면 잘 됩니다. 우리 배수 판정부터 배웠잖아. 3의 배수, 9의 배수 이런 것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17번 맞고 네, 순서를 좀 섞어서 22번을 먼저 봤으니까 18번 이어서 볼게요. 18번은 모양 크기가 모두 같은 노란 공 2개, 노란 거 2개, 파란 거 3개, 그리고 빨간 거 4개가 있대요. 얘네를 나열해서 노란 공 사이에 2개의 공이 놓이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제 노란 공이 2개가 있어요. 노란 공을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파란 공은 3개가 있대요. 파란 공은 이렇게만 두 줄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 공이 하나, 둘, 셋, 넷. 민무늬를 빨간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자. 구분이 잘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노란 공 사이에 2개의 공이 놓이도록 하라고 했어. 와,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했어. 노란 공 사이에 2개의 공을 놓이도록 하라.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노란 공 2개를 일단 그려놨어. 노란 공 하나, 노란 공 둘. 근데 이 사이에 2개가 또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뭔가 외계인 얼굴처럼 생겼죠? 근데 이 덩어리가 어떻게 놓일 수 있냐면 이제 지금 여기에 공을 4개를 쓰는 거니까 이게 공이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5더기니까 총 9개인데 여기 4개를 썼으니까 5개가 남겠지. 그럼 그 5개의 공이 놓여 있을 때 그 5개의 공 사이에 이 덩어리를 집어넣어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이 있고 이 공 사이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덩어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거의 한 가지 예시로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죠. 샵, 탁탁탁. 여기 이제 노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땅땅땅 땅땅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요 상황에서는 딱 보자고. 이렇게 놓여있는 케이스가 1번 케이스야. 근데 이 케이스가 몇 번까지 있냐면 얘가 1번 케이스, 얘가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5번, 6번 케이스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케이스인데 이 1번 케이스, 이 모양에서는 지금 남은 공이 몇 개냐면 파란 거 4개, 빨간 거 4개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을 그냥 여기 자리 몇 개? 7개거든 다 합치면. 여기다가 나열을 해주면 돼. 그럼 뭐야? 7개 나열이니까 일단은 뭐야? 7팩이죠. 근데 파란 거 3개 겹치고 빨간 거 4개 겹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재밌진 않겠지 너네가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땅 그리고 덩어리는 이제 땡땡땡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양에서도 결국 어디 나열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에다가 남은 7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서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요거라고 할 수 있어. 결국 이 모양이 1, 2, 3, 4, 5번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다 똑같이 요만큼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곱하기 6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팩 4팩분의 7팩 요거는 뭐랑 똑같아? 7C3이랑 똑같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7C3이 765 321 샥샥 쓰시면은 35에다가 이제 곱하기 6이니까요. 곱하기 6이니까 35 곱하기 6 해주시면 210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어떤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줬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19번. 자, 그리고 조작 커피. 자, 얘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 어떻게 하래? 모음이 모두 이익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모음이란 무엇인가? 아에이오. 자, Y는 모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발음이라고 해서. 자, 모음은 아에이오. 여기서는 O랑 E랑 E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가 이웃해, 모두 이웃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OE 묶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은 뭐가 남았냐면은 CFF가 남았지. 그래서 일단은 총 몇 개를 나열하냐?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하는 게 되겠지. 4팩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이야. 근데 그 와중에 FF가 겹치는 원소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서 FF 돌려서 같은 것이 있는 거 없애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열한 형태가 예를 들어서 C 덩어리 F, F라고 나왔을 때 이 안에서 누가 5, 2, 2가 나열이 될 수 있지. 뭐 5, 2, 2로 나올 수도 있지만 2, 5, A, 2, 5,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결국 뭐야? 요 안에서 얘네가 나열되는 경우도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건 뭐야? 3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계산은요? 4팩이 24고 그거를 2로 나눴으니까 12고요. 거기다 3팩을 2팩으로 나눴으니까 3가지죠. 그러면은 36가지가 답이 되겠죠. 전후령이니까 136가지 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제 한 3문제 남은 건가? 20번. 20번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6칸, 여기 4칸, 여기 2개, 4개. 여기가 A고, 여기가 P고, 여기가 B야.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지. 어떤 친구가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에서도 다 구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답이 좀 더 크게 나왔겠죠. 여기 문제에서는 출발하여,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필요 없죠. 지우지 마시고 새로 그리면 되겠죠. 어떻게? 샵 요거죠. 자, 그러면 4개 2개니까 6C 2가지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4C2 되는 거고요. 6C가 이게 15가 나오고 4C가 6가지 나오니까 90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끝. 자, 뒤로 어딜 박자? 빨리 집 가자. 힘들어. 자, 21번. 내일 또 아침에 독서실에 가야 돼. 자, 21번. 세 종류의 모형 ABC가 있고요. 중복을 허락하여서 10개를 택하는 모든 방법을 쓸 것이요. 세 종류의 모형 ABC를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택하는 거.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10개를 고르라는 거 아니야? 그지? 뭐야? 3H 12점. 이거 색깔을 그냥 쓰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12. 오이씨, 몇 나와? 응?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12C 3을 가지고 2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하면 16대에서 66까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 자, 이것도 사실 내신으로 꽤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 중 하나야. x가 1, 2, 3, 4고 y가 2부터 9까지인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1, 2, 3, 4 그리고 이제 y 여기 이제 2, 3, 4, 5, 6, 7, 8, 9까지 있어. 빠짐없이 다 있어. 또 가끔씩 여기 숫자 하나씩 이렇게 빼버리는 그지 같은 문제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보시고요. 일단 문제 가나 조건은 보시면 가 조건이 뭐야? F3이 6이라고 했으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3이랑 이제 6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번 조건을 요약을 하면 뭡니까? 나번 조건은 큰 걸면 커진다. 즉 증가의 조건이에요. 증가 조건으로 생각해서 잘 푼 프리즈를 쌤이 몇 개를 잘 봤어. 근데 답까지 못 구했던 친구들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F3이 6으로 간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증가함수니까 조합만 가지고 풀더라고. 무슨 얘기냐? 증가함수니까 4의 함수값은 7, 8, 9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4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혹은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누가? 4가 어디로 갈지가. 그런데 위에 있는 1, 2가 어디로 갈지는 일단 3의 함수값은 6보다 작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6보다 작은 애들이 2, 3, 4, 5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여기 있는 네 개 중에 1, 2가 갈 자리 두 개를 골라만 주면 지들이 알아서 증가 조건에 맞춰서 두 개의 원소를 잡아서 들어갈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1, 2 원소를 결정하는 게 4C 2가지, 4의 원소를 결정하는 게 3C 1가지인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당연히 곱하는 거로 풀어야 되겠죠? 그럼 4C가 몇 가지냐면 6가지고 3C1이 3가지이기 때문에 최종 답은 18가지로 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15일에 갔었던 확통 문제 23문제 전문항에 대한 풀이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촬영 시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 그게 또 너무 길면은 핸드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40분 정도 주기로 영상이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한 번에 못 올리고 막 2개씩, 3개씩 분할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졸려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 웃으면서 봅시다.